진통 끝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의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3명인데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이 3명이죠. 이 3명의 의원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책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책 개법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성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정치로서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죠. 박주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점 질문 드리기 전에 예. 오늘 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던 거, 그 박주원 의원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주적 발언.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라고 했다더라라는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2명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네네네. 뭐 제가 거기 참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박주현 대표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것뿐인데 네. 뭐 제가 이제 기사를 쭉 훑어봐도 어쨌든 두 분이 뭐 두 차례인지를 만난 건 사실이고 예. 예, 그리고 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로 해서 네. 지금 뭐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그 맞습니다.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혹시 그 구체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건 없고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떠나서 그러면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이런 논란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이게 맞습니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지금 어쨌든 바른정당 쪽에서 오신 분들은 네. 계속 그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수를 대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을 이제 넘어서겠다라는 것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절대 없다 하는데 예. 사실 지난 8월 그 27일 전당대회 때 이준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뭐 합당은 물론 연대도 없다 이렇게 막 아주 노골적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합당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말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보나 또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의 성향을 봐서 그 보수의 길로 계속 갈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의원님의 지금 그 상황이 몸 따로 마음 따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니요, 뭐 저는 그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소개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사실은 뭐 민주평화당을 만들 때 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민주평화당과 그 개혁 과반수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개혁 경쟁을 이루고 그래서 촛불 민심을 받들고 또 호남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어떤 경쟁 체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뭐 정말 그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른미래당의 지금 두 공동대표께서 정말 그 박주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에 합당 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에 직접 사인을 하신 분이고요. 예, 유승민 대표는 합당이 아니고 그냥 멀쩡한 당에서 나오는 경우라도 분당 수준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정병국, 하태경 등등 지금 다 사인을 하신 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
그 출발 시점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 주기는 싫은 건가 보죠. 뭐, 예. 그리고 어쨌든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할 테고요. 아, 보조금 문제도 한편으로는 있나요? 예, 예. 그럼요. 보조금이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하고 또 네. 하나는 예. 저는 이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일부가 추가 탈당을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 또 민평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지면 사실상 27석인데 네. 그거에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네. 양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과 이상돈 의원 그리고 장정숙 의원 외에 예. 국민의당 출신의 한 2명 정도의 의원이 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일부 보도가 되고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에요. 왜냐하면 네. 민주평화당에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는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 또 뭐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그 합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합당하는 과정에서 진보라는 말이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원래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이제 통합선언을 하면서 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보수와 중도가 만나면 보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비례든 지역구든 남아있는 의원님들 중에 네. 그러니까 개혁적인 진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의 전언에 따르면 그냥 구체적으로 박선숙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도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비례대표시기 때문에 이제 예. 저희 문제가 해결될 때 같이 뭐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3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라 7명, 8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네.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냥 풀어준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풀어줄 가능성은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실리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 두 공동대표가 자기가 법안 발의를 하고요. 네. 예? 최근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 완전히 여반장으로 이렇게 말을 뒤집는 그게 새로운 정당으로 출범하는 네. 당 대표가 저는 그 바른 미래가 아니라 바르지 않은 과거로 가는 당이 지금 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다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이 점은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와 보니까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이게 당이 이래서 되겠나? 사실 정당이라는 게 동지라는 게 당원 동지할 때 뜻을 같이 하고 정체성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좀 이쪽 저쪽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원님을 포함한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등록에 사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예. 국회법 취지상 바른미래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어제 오늘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번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국회법 33조의 의원들의 연서 날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들 의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명단만 제출하라고 하든지 자동으로 그냥 올리게 되는 거지 굳이 그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세 사람은 날인하지 않았으니까 무소속으로 자리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뭐 무슨 국회법 해설서에 뭐 그 경우에 그냥 한 당의 의원은 교섭단체를 이룬다 이런 해석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주평화당하고 활동을 한다라는 걸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단인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뭐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 셋을 빼고도 27석이지만 네. 혹시 이게 줄어들 경우에 교섭단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출당을 안 시켜준다는 전제에서 그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선례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인데,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풀었습니다만, 예. 바른미래당에서도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니 저희가 국민의당으로 있을 때요. 네. 민주평화당 발기인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179명인가를 한꺼번에 2년간 당원권 정지를 했어요. 그 징계도 이 통합신당에 그대로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어지든 안 하든 뭐 다시 새로운 뭐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주장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비례 세 사람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로는 안 되고 제명을 해달라. 네. 네, 지금 저희가 민주평화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제명이라는 징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삼아서 3019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면 정리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그 지방선거 이전에도 저는 뭐 좀 상식을 믿고 싶고요. 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 건지는 뭐 저는 그 또 지방선거 결과에도 달렸겠지만 네. 일단 뭐 저는 다당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개혁 경쟁을 하고 네. 바른미래당이 보수 경쟁을 해서 정치에도 좀 국민을 위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박주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